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은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산업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근대화된 국가가 되었었던 이런 유럽 제국 국가들의 이런 제국주의 정책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또한 이런 제국주의 정책에 대항해서 일어났었던 각 민족들의 저항 운동에 대해서도 함께 문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문제는 학교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었죠? 자, 모두 다 지금 다운받아가지고 프린트한 뒤에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은 한 15분이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다 풀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를 다 풀어본 후에 선생님이랑 같이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지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잘 풀어봤나요? 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푸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야.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막힘없이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함께 같이 답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자.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생님,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렇죠. 영국에서 가장 먼저, 자, 면직물 분야, 즉 실을 짜내서 그걸 옷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면직물 공업 분야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다 그랬지. 왜 하필이면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 그 배경을 우리 네 가지를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1. 명예혁명 이후 정치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맞죠? 이거는. 그렇지. 영국 같은 경우는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가 안정이 되었어. 의회 중심의 정치가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온전히 신경을 쓸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은 정답입니다. 자, 2번. 철과 스탄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였습니다. 그렇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자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주된 재료가 되는 철과 석탄의 이런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3번. 국가가 주도하여 중공업이 급속히 발달했습니다. 자, 3번.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자,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면직물 분야, 와 같은 기초적인 수준의 공업 분야에서 발전이 된다 그랬어. 자, 중공업과 같은 이런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업그레이드된 공업 분야가 발전하는 것은 2차 산업혁명 이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석유라든지 전기가 본격적으로 동력 자원으로 사용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2차 산업혁명 때 이런 중공업과 같은 분야가 발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번은 X가 되겠네. 자, 4번을 볼까? 인클로저 운동으로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였습니다. 자, 그렇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데, 자, 이때도 반드시 사람의 이런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때마침 영국 같은 경우는 인클로저 운동으로서 자, 농촌에서 일거리를 잃은 사람들이 대거 도시로 흘러 들어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도시에 풍부한 노동력이 제공될 수가 있다 그랬어. 자, 그래서 4번은 맞겠습니다. 자, 5번. 일찌감치 넓은 식민지를 확보하여 원료 공급지 및 상품 판매처로 활용하였습니다. 자, 5번은 어떤가요? 그렇죠. 맞죠.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해도 이거를 판매하지 않는다면은 전혀 소용이 없다 그랬어.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넓은 식민지들, 그렇죠. 풍부한 시장을 미리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었고, 또한 영국 내에서 부족했었던 자원 같은 경우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2번.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시오. 자, 산업혁명으로 기계 이용이 확산이 되어서 일자리가 줄어들자 노동자들이 기계 파괴 운동을 일으켰다. 자,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런 노동자들 같은 경우 밤에 돌아다니면서 기계를 파괴하고 다닌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에서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도 하고 있었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도 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들이 불만을 이렇게 표출했던 것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계를 파괴하고 돌아다니는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들이 되게 처우가 되게 불안했었죠. 임금도 적게 받았었고 노동시간은 엄청나게 길었고 그리고 되게 위험스러운 그런 노동 환경에서 일을 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들게 되고 그들이 이러한 자본가들, 고용주들에게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했었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었다는 거 같이 알아둡시다. 자, 2번. 면직물 공업은, 그렇죠. 초기 산업혁명 당시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분야가 바로 면직물 공업 분야라 그랬어. 자, 공장제 기계공업에서 벗어나 간의 수공업으로 발전하였다. 자, 여러분, 이번에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그렇죠. 간해송업 형태. 사람이 집에서 일일이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그런 간해송업 형태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어떻게 된다?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갑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나타난 사실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한번 보기를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자, 산업혁명 영향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졌어. 그렇죠. 이 풍요로워졌던 거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통해서 자, 사람들 간의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물자 간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훨씬 빨라지고 많은 양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다.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되게 안 좋은 이런 모습이 많다 그랬어요. 자,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자에게 적은 임금을 주고 오랜 시간을 일하게 하였다. 공장의 환경은 안전하거나 위생하지 않아서 노동자들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들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 즉, 산업혁명의 되게 어두운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나타난 사실을 한번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자, 보기 1번. 자, 빈 체제가 형성이 되었다. 자, 여러분, 빈 체제 무엇이었죠? 그렇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유럽 제국을 휩쓰고 다녔다가 이런 나폴레옹이 프랑스가 이제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물러나게 되고 이제 그 전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모여서 여러 유럽의 나라들이 모여서 그렇지.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나폴레옹 체제 이후로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하면서 영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거로 돌렸던 게 바로 빈 체제였습니다. 당연히 산업혁명과는 상관이 없겠죠. 자, 2번 인클로저 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2번은 무엇입니까? 인클로저 운동이 전개됨으로 인해서 농촌에서 일거리 잃은 사람들이 대거 도시의 노동자들로 흘러 들어온다 그랬어. 자, 물론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지금 위에서 박스 안에 있던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3번 사회주의 사상이 나타났다. 자, 그렇죠.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을 하였다. 잠깐만 문제를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나타난 사실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런 박스 안에 있는 글, 자본주의 체제쯤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 고르는 거였지.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사회주의 세상이 등장했다. 맞죠? 자, 위에 있는 내용이 어떤 문제점이야?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이었어. 오로지 돈만 바라보는 이런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 이러한 노동자들이 되게 처우를 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임금도 적게 받고 노동 시간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되게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을 하면서 사회주의 사상, 공평하게 나누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이런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디귿이 정답. 자, 리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안 좋은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자들 혼자 하나하나만의 목소리만으로는 그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돼? 커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이 하나로 모여서 노동조합이란 것을 결성을 하게 되고 자본가들에게 맞서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게 되죠. 그래서 리얼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무엇입니까? 디귿 리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보자. 자, 다음 주장의 배경이 된 사상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도 박스 안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포부는 사회 문제 해결이다. 우리 식민지 정치가는 대영 제국의 4천만 인구를, 자, 힌트가 하나 나와있죠. 일단은 뭐야? 대영 제국의 4천만 인구라고 했으니까 이 글을 지금 적고 있는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이야? 그렇죠. 영국 사람이죠. 대영 제국이 바로 영국이잖아. 자, 대영 제국의 4천만 인구를 피비린내나는 내란으로부터 지키고 과잉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야 된다. 자, 힌트가 또 나왔죠.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야 된다.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자기네는 영국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야 된다. 즉, 식민지를 만들어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자. 그들이 공장이나 광산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 만들어낸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상품들을 어떻게? 새로운 판로를 만들어낸다. 그렇죠. 팔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식민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겠지. 그리고 또한 나는 우리가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종이며, 그렇죠. 산업혁명에 뒤따라오는 그들의 이러한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들이 내세웠던 주장이 뭐라 그랬어? 일단은 인종주의. 그렇죠. 인종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진화론에 따르면 강한 나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자신들의 제국주의 정책을 정당화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세계에서 많이 거주할수록은 뭐야? 그렇죠. 식민지가 많을수록 인류에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실 로즈란 영국의 사람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주장의 배경이 된 사상은 무엇이었죠? 너무 쉽죠.
그렇죠. 제국주의였죠. 제국주의 정책이라는 것은 뭐였어? 자, 밑에 3번이 제국주의 정책 답인데, 자, 뭘 앞세워서? 군사력, 산업혁명 이후에 발달된 군사력을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팽창주의를 내세우는 게 바로 제국주의 정책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 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자, 여러분, 이거는 아마 여러분 프린트에 지도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거야. 일단은 여기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가 같은 경우가 어디냐면은 바로 영국입니다. 자, 이곳에 있는 카이로, 이집트의 카이로를 중점으로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어떤 정책, 종단 정책을 내세웠던 영국이 되겠고, 나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 있는 알제리를 중심으로 해서 횡단 정책,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하는 횡단 정책을 펼쳤었던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자, 가가 영국이고 여러분 나가 프랑스입니다. 그러면은 영국과 프랑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일일이 써보자. 가는 영국이라 그랬어. 자, 그리고 나는 프랑스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영국은 3비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 일단 3비 정책이란 건 뭐죠? 3비에 해당하는 국가 어디였습니까? 베를린, 그리고 비잔티움, 그리고 어디? 바그다드가 있었죠. 자, 이걸 추진했던 국가는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국가로서의 발전이 늦었고 산업혁명도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늦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한 발 늦었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베를린과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3비 정책을 통해서 식민지를 확장해 나간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리겠네요. 자, 2. 수에즈 운하의 경영권을 차지하였다. 자, 수에즈 운하가 나왔네. 자, 수에즈 운하는 여러분 어디 나라에 있는 거였죠?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의 무함마드 알리가 근대화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런 개혁 정책에 박차를 가하려고 했었는데 수에즈 운하 건설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자금이 투입되게 되면서 이 부족했던 돈을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빌려온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영국에 수에즈 운하의 경영권을 넘겨준다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수에즈 운하의 경영권 차지했다. 그렇네. 수에즈 운하의 경영권을 영국이 차지했으니까 맞겠습니다. 자, 3번. 3C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 3C 정책의 C는 어디였습니까? 이집트의 카이로,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영국의 콜카타.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콜, 이 영어 스펠링을 따라서 3C 정책이라고 그랬죠. 3C 정책을 추진했던 건 어느 나라였습니까? 그렇죠. 영국이었죠. 그래서 자, 나는 프랑스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자, 4번. 오스트레일리아와 오늘날 우리가 호주라고 부르는 국가죠. 그리고 뉴질랜드를 차지하였다. 자,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국기를 선생님이 보여줬었죠. 다 국기에 보게 되면 뭐가 들어가 있었어? 그렇죠. 영국 국기라고 하는 유니언 잭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 그래서 오늘날 영국 연방의 하나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차지했었던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영국이겠죠.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5번. 가나다. 발칸반도를 세력으로 확장하여 서로 충돌하였다. 자, 서로 충돌하였다 하면은 우리가 기억나야 되는 것은 뭐야? 지도에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만나는 그 한 점이 있다 그랬어. 거기가 바로 파슈다라는 곳이었죠. 그래서 파슈다 사건이 있었는데, 자, 둘 간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지만 프랑스가 한 발 뒤로 빼게 되면서 결국에는 갈등이 무마가 될 수가 있다 그랬어. 파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발칸반도로 세력 확장했다는 것은 일단은 영국과 프랑스가 아닙니다. 어디야? 그렇죠. 독일이죠. 자, 아까 독일의 3비 정책,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그 3비 정책을 3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칸반도 쪽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그랬어, 독일이.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아니겠죠. 그래서 방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2번이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한번 그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슬람 사회의 타락. 자, 일단은 이슬람 사회의 타락을 비판하고 이슬람교 초기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운동. 그렇죠. 우리 유럽에서 있었던 종교개혁과 비슷한 운동이라 그랬었죠. 이슬람교 과거 초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쿠란의 형 모습으로 돌아가자. 자, 뭐였습니까? 아라비아 반도에서 있었던 와하브 운동이었었죠. 와하브 운동. 자,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종교 운동이라고 했는 와하브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2번. 영국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용병으로 대부분이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가 많이 있는 나라 어디였습니까? 인도였죠. 그렇죠. 인도 같은 경우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당한다 그랬어. 그러면서 그때 인도에서 자, 토지에 대한 토지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고 또한 뭐가 있었죠? 그렇죠. 면직물 공업이 몰락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거 이
동인도 회사의 용병 세포이로 고용이 된다 그랬어. 자, 이들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다른 세포이. 세포이죠, 세포이. 자, 그럼 이 세포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였어? 그렇죠. 그들에게 지급된 총알, 거기에 탄약을 열어야 되는데 거기에 돼지기름과 소기름이 발라져 있어가지고 우리 영국인들의 종교를 무시한다. 우리에게 굴욕을 주고 있다. 일부러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로 굴욕을 준다 해서 이 세포이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이 세포이들과 함께 그동안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던 다른 인도 국민들까지 함께 들고 일어났었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었지? 그렇지. 세포이의 항쟁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지. 자, 아무튼 이번에 정답은 세포이입니다. 세포이. 자, 3번을 보자. 적자생존 그리고 약육강식의 원리를 인간사회에 적용한 이론. 적자생존.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 이러한 원리를 사회에 적용한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했다 해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 사회 진화론이라 그랬고, 이 사회 진화론 같은 경우가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하나의 이론이라 그랬었죠. 자, 사회 진화론과 더불어서 그들의 정당화했던 정책 이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인종주의였죠. 백인만이 가장 우월한 인종이다라고 했던 인종주의가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7번. 자,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 나와 있네. 그리고 왼쪽 사진은 이 단체에 소속된 오스만 제국의 청년 장교 그리고 지식인들이 구호를 외치며 시가명진하는 모습이다. 힌트가 나왔죠. 일단은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청년 장교들과 지식인들이 구호를 외쳤다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야 돼? 그쵸. 오스만 제국에서 일어났던 누구? 청년 튀르크당을 떠올려야겠죠. 청년 튀르크당입니다. 자, 청년 튀르크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기억, 입헌 정치를 부활하였다. 입헌 정치라는 건 무슨 뭐야?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구성을 해서 자, 그 안에 왕 아니면 술탄을 가둬놓는다는 그런 정치죠. 자, 입헌 정치를 부활하였다. 맞습니다. 그렇죠. 왜? 그 이전에 탄지마트라고 하는 개혁 정책이 시행이 되었고 오스만 제국에서, 그쵸. 부국강병을 위해서 탄지마트라는 정책을 내세웠었지만 여기서 의회가 구성이 되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술탄을 헌법 안에 가두는 입헌 정치가 이루어졌었죠.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 보수 세력들과 술탄이 반대하게 되면서 결국 탄지마트가 막을 내렸었고, 이러한 탄지마트가 흐지부지 끝나게 되니까 아까 앞에서 봤었던 위에 말했었던 청년교라든지 아니면은 지식인들이 다시 개혁을 해야 된다. 입헌 정치를 다시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들고 났던 게 바로 청년 트리크당이었잖아. 그래서 입헌 정치를 부활하였다. 맞습니다. 청년 트리크당에 의해서 결국은 다시 입헌 정치가 부활하였어. 자, 2번. 자, 트리크 민족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맞아요. 청년 트리크당 같은 경우는 오로지 자기들, 우리 오스만 제국에 있는 트리크인들에 의한 민족주의를 강조하게 되면서 이러한 외세 세력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강력한 다시 과거의 그런 오스만 제국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고 주장을 했었어. 맞습니다. 자, 디귿. 탄지마트라고 불리는 개혁을 주도하였어. 자, 오스만 제국에서 탄지마트라고 하는 개혁이 실시된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에서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었죠. 탄지마트란 개혁이 있었지만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탄지마트란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다시 청년 트리크당에 의해서 개혁이 실시가 되고 위편 정치가 수립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겠죠. 자, 2번. 이슬람 개혁을 주장하는 와하브 운동을 일으켰다. 자, 와하브 운동 어디에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존재하고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났던 종교 개혁과 관련된 운동이라 그랬었죠. 자, 그래서 리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기억 니은.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자. 자, 이집트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여러분, 역사는 사건의 흐름을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8번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집트의 근대화 과정. 자, 먼저 뭐가 있었죠? 자,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인물, 무함마드 알리라는 인물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무함마드 알리가 부국강병을 내세웠던, 나라의 부를 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부국강병 정책을 실시한다 그랬어. 이러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근대화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뭘 건설하게 되는 거였죠? 그렇죠. 수에즈 운하를 건설해서 이 운하를 이동하는 국가들로부터 통행세를 걷고 그걸 바탕으로 개혁을 더욱더 실시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자, 하지만 수에즈 운하 건설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돈이 들어가게 되고, 이 부족한 돈을 어디서 메꿉니까?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돈을 빌려서 메꾸게 되죠. 하지만 이 돈을 제때 못 갚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었어? 이 수에즈 운하의 그런 운영권을 영국에게 넘겨준다 그랬었죠. 그러면서 영국으로부터
내정 간섭을 받는다는 거야. 그렇죠. 3번. 수에즈운하를 건설했지만 막대한 양의 돈을 빌리게 되고 이걸 못 갚게 되면서 영국으로부터 수에즈운하의 경영권을 넘겨주게 되고 그 이후에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는 이집트에 엄청난 내정 간섭을 하게 된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영국의 보복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라비 파샤라는 인물이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 이집트는 이집트인만을 위한 이집트로 국가를 건설을 해야 된다. 이런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로부터의 내 바깥으로부터의 이런 침략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 하면서 반영투쟁, 적극적으로 영국에 반대하는 투쟁운동을 벌이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순서는 라가 먼저 오야 되고 그 다음이 수에즈운하 건설 실패로 돌아가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넘겨줘야 돼? 어디에다 넘겨줬어? 그렇죠. 영국으로부터 넘겨주게 되고 그 다음이 다가오게 되겠네. 잠깐만. 자, 그러면 순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가 다 나네. 라가 다 나. 아이고 선생님이 잠깐 여기서 실수를 했네. 자, 수에즈운하 건설을 하게 되고 영국으로부터 경영권을 빼앗기게 되니까 반영투쟁, 아라비 파샤의 반영투쟁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였죠. 이게 세 번째야. 하지만 이런 반영투쟁도 결국에는 영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막히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게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라가 다 나. 정답은 4번입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자, 순서 제대로 알아봅시다. 무함마드 알리의 근대화 정책. 그래서 수에즈운하를 건설을 했지만 경영권을 영국에게 빼앗기게 되고 이거를 못마땅하게 바라봤던 아라비 파샤에 의한 반영투쟁이 일어났지만 영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막히게 되고 결국에 이집트는 영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자.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고르시오. 자,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건설하자. 방금 위에서 봤었죠? 그렇죠. 수에즈운하의 경영권을 영국에 빼앗기게 되고 내정 간섭이 심해지게 되니까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건설하자 하면서 이런 적극적인 반영 투쟁을 펼쳤던 인물 누구였습니까? 아라비 파샤였죠? 니은입니다. 자, 2번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 자, 사회주의라는 이런 정치 이념을 내세웠던 인물 누구였어요? 마르크스였죠. 자본주의 체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공평하게 모두가 같이 일하고 모두가 같이 공평하게 균등하게 나누는 이런 사회주의를 내세웠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마르크스였죠.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거의 다 했네요.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오스만 제국은 뭐라고 불리는 근대화 개혁을 실시하여 헌법을 제정을 하고 의회를 구성을 하고 술탄을 그 테두리 안에 가둬버렸다. 자, 뭐였죠? 오스만 제국에 있었던 개혁운동 탄지마트였죠? 탄지마트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엔 선생님이 실수로 똑같은 걸 넣어놨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영국이 추진한 다음 정책이 가져온 결과로 옳은 것은 자, 벵골 힌트가 나왔죠? 벵골 지역은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어 통치하기 어려움이 많다. 자, 그러면 일단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벵골 지방을 나누어 통치할 것이다. 자, 영국은 여기를 어떻게 나누어 통치한다 그랬죠? 그렇죠. 종교를 통해서 구분한다 그랬어. 힌두교를 믿는 서벵골과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동벵골, 이슬람. 이렇게 이슬람 내에서 종교를 통해서 둘로 나누게 돼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반영 운동을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내전이 일어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갈등을 조장한다 그랬었죠. 자,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랬어? 우리는 벵골 분할령이라 했었죠. 자, 이런 벵골 분할령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그렇죠. 벵골 분할령에 당연히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인도의 지식인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었었던 인도 국민회의라는 거 있었어. 자, 이들은 처음에는 영국에 협조하면서 영국으로부터의 도움을 통해서 힘을 기르고 나중에 영국의 독립을 추진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이런 벵골 분할령을 통해서 우리 영국을 내국 자국민들끼리 서로 갈등을 조장을 하고 싸우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영국과의 협조를 버리고 들고 일어나서 반영 투쟁을 적극적으로 일으킨다고 했었죠. 자, 그럼 보자. 무굴 제국이 멸망하였다. 자, 무굴 제국이 멸망한 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세포이 항쟁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뒤에 무굴 제국이 결국 멸망한다 그랬어. 자, 이번 세포이 항쟁이 일어났다는 뭐야? 동인도에서 용병으로 구입됐던 세포이들이 자신들의 그 총알에 돼지기름과 소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일어났던 게 바로 세포이 항쟁이었었죠. 자, 3번 인도 국민회의 결성되었다. 자, 인도 국민회의는 벵골 분할령 이전에 무굴 제국이 멸망을 하고 인도가 영국의 직접 통치 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결성이 됐던 게 바로 인도 국민회의였습니다. 자, 4번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되었다도 뭐였어? 그렇지. 세포이 항쟁이 실패로 돌아가고 무굴 제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영국이 직접 인도 제국을 다스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자, 바로 다음이 정답이죠. 자, 인도 국민회의가 4대 강령을 채택하라고 반영운동을 적극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자, 인도 국민의 4대 강령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리 물건을 사용하자. 이거 이전에 일단 영국 상품 쓰지 말자. 영국 상품 불매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도에서 만든 걸 쓰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도의 자치를 통해서 우리 독립국으로 발전을 하자. 네 번째로는 자, 민족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도 사람들의 이런 역사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일깨워 가지고 영국으로부터 대항하는 그런 적극 의식을 민족 의식을 일깨우자. 이런 4대 강령을 앞세웠다는 거였죠. 그래서 반영 운동을 일으켰다. 벵골 분할령 때문에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인도 국민에 의해 반영 운동 때문에 벵골 분할령은 철회가 되고 자, 조금이나마 인도의 자치를 허용받았다고 하는 거였죠. 정답은 뭐였습니까? 5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산업혁명부터 해서 자, 제국주의 국가들의 정책들 그리고 이런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 저항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뒤의 내용들 자, 이제 동아시아에 들어와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근대화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